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좀 전기차, 자율주행차 네. 관련해서는 좀 알아봤지만 수소차 이거는 굉장히 낯설어요 사실. 그렇죠. 뭐 사실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런데 최근에 이 현대차가 애플이랑 결렬이 되면서 조금 이렇게 네네. 지지부진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네네. 이번에 포스코랑 수소 사업 네. 관련해서 협력을 한다고 네네. 기사를 봤거든요. 네네. 대체 이 수소 사업은 뭔가요?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이렇게 네. 손을 잡고 수소 인프라 구축에 나서는 건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핵심은 그거예요. 현대차 수소차를 광양 포스코 포항이랑 광양 쪽에 상용 자동차 있잖아요. 트럭. 네. 트럭 1,500대를 수소차로 바꾸고 그럼 수소차를 바꾸면 충전소가 있어야겠죠. 그쵸? 거기에 충전소를 설치하는 거예요. 충전소를 설치하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 두 회사가 첨단 소재 개발이나 인프라 구축에서 협력을 하는 게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1,500대라는 게 얼마나 수량이 많냐 그러면요. 네. 유럽에 수출하는 1차 물량이 1,600대거든요. 오 거의 근접한 그렇죠. 숫자네요. 거의 한 회사가. 그러니까 이제 이 국내 기업들이 써주기 시작하면 수소 이런 산업 생태계나 인프라가 빨리 구축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면 그 수소 사업의 핵심은 수소차 관련한 그렇죠. 사업인 지금은 거네요? 사실은 네. 대부분이 수소 산업이라 그러면 수소차가 핵심이고요. 왜냐면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가 상용화를 했잖아요. 넥소라는 브랜드. 와. 그렇죠. 아직은 발전소 같은 경우는 네.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2040년까지 엄청나게 많이 우리가 수소 발전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성장은 엄청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그러면 전기차도 아직 막 보편화되지 않았는데 네. 수소차는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또 수소차에 이렇게 주목을 하는 거예요? 친환경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차보다 더 그렇죠. 왜냐하면 전기를 생산하려면 결국 이제 오염 물질이 배출되잖아요. 전기를 어디서 생산하겠어요? 화석 화력 발전소나 화력이나 그렇죠. 원자력이나 네. 그렇죠. 그런 데서 이제 전기를 가져와서 쓰기 때문에 수소는 정말 그 산소하고 반응해서 전기가 발생하는데 물만 배출되잖아요. H2. 그러니까 정말 친환경 산업인 거죠. 아니 그러면 되게 비쌀 것 같은데 비싸지 않아요? 핵심입니다. 엄청. 그래요? 이렇게 사실 비싼 거를 그렇죠. 왜냐하면 수소 발전 효율이 한 70%까지 돼요. 그리고 화력 발전 효율이 30%밖에 안 되거든요. 오 훨씬 효율적이다. 그렇죠. 굉장히 좋은데 이제 문제는 비싸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점점 발전하면은 나중에 수소차 가격도 점점 떨어지고 네네, 뭐 맞습니다. 전기차보다도 더 보편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전기차가 어느 정도 몇십 년 동안 쓰일 것 같고요. 그 이후 어떤 다음 세대가 수소차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공존하면서 이렇게 이제 시장이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미래차는 일부 전기차, 일부 수소차 네, 뭐 그렇죠. 요렇게 일단은 전기차 먼저 바꿨다가 네. 전기차의 어떤 시장 파이 중에서 일부를 이제 수소차들이 대체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때도 사실 폭발, 네. 좀 위험 네. 요런 걱정들이 있었는데 네. 이 수소차도 그런 위험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그렇죠. 됐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고 하셨는데 그게 좀 그렇죠. 그런 가장- 쪽으로 계속 기술들이 발전되고 있고 그런 수소를 안정화하는 기술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보완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소 사실 되게 어려워요. 뭐 그렇죠. 화학 시간에 저 재미없어서 잤거든요. 네, 네. 수소 그냥 이름만 들었지. 근데 이 그렇죠. 수소는 어떻게 생산을 하는 거예요? 이게 수소라는 게 H2잖아요. 네. 본 적은 없죠. 네, 볼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저도 본 적은 없는데요. 아, 그 저만 이상한 줄. 수소라는 게 이게 네. 지구상에서 가장 가벼운 원소예요. 우리 수해리베라면 제일 먼저 있는 게 수소잖아요. 이제 수소가 가장 가벼운데 일반 공기보다 1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가벼운데 네. 그런데 왜 우리가 본 적이 없냐? 자연계에서는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화합물 상태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보는 H2 물이잖아요. 그죠? 네. H2가 수소잖아요.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해서 음. 물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항상 화합물 상태로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소를 본 적은 없지만 오. 이거를 분리해서 하면 굉장히 친환경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거는 물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거예요. 물을 분리시켜요? 그렇죠. 물을 분리해서 네. 수소하고 산소로 분리하는 거죠. 그걸 수전의 기법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근데 전기가 너무 많이 들어요. 수소를 그러니까- 만들려면 또 전기를 써야 그렇죠. 되고. 경제성이 이럴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가스라든지 네. 이런 데서 이제 추출을 해서 수소를 만들거나 아니면 화학 발전소 있죠. 거기서 부생 수소라고 해요. 이렇게 공정을 흘리다 보면 생기는 수소들이 있거든요. 오. 그런 데서 이제 추출해서 쓰는 건데요. 근데 이제 문제가 그런 것들은 탄소가 발생합니다. 우리 이때까지 수소라는 게 친환경
에너지예요라고 했는데 탄소가 발생하면 그럼 또 무슨 이게 의미? 그렇죠. 네, 그러니까 친환경인데? 그레이 수소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때 물에서 추출하는 거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 그레이 수소를 먼저 활용해서 인프라를 만들고 나중에 이 수전의 기법을 상용화해서 친환경 에너지를 쓰겠다라는 게 전 세계 각국들의 어떤 계획인 거예요. 일단 좀 경제적으로 맞아요. 가능한 것부터 시작을 한다. 그렇죠. 완벽하게 세팅해 놓고 시작하려고 그러면 네. 시작 자체를 못 하기 때문에 인프라를 깔아놓고 나중에 친환경 수소를 가겠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저도 사실은 수소 산업에 대해서 좀 네거티브 했었거든요. 처음에. 왜요? 뭔가 경제성이 있을까라고 굳이? 했는데 바이든 정부가 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럽도 굉장히 친환경 탄소 제로 유럽 그런 그렇죠.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은 게임의 룰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태양광, 풍력 이런 쪽에서 전기가 생산되겠죠. ESS라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서 저장을 하겠죠. 네. 그럼 그걸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상풍력이라 그러면 네. 거기까지 송전선 깔려면 얼마나 돈이 비싸겠어요? 아니면 ESS 덩어리를 배로 실어가다가 왔다 갔다 하면 경제성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 직접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는 전기를 가지고 바닷물에서 수소를 추출해서 그 수소를 원유처럼 쓰는 거예요. 그게 어떤 전 세계가 노리고 있는 수소 경제의 핵심인 거예요. 네. 풍력은 계속 돌아가요. 태양광은 해가 비치는 동안 계속 전기가 생산되죠. 네. 그런데 그거를 활용하려면 송배선망을 깔면 단가가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수소를 가지고 저장을 해서 여기서 생산한 수소를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네. 하겠습니까? 수소를 수입해서 쓰면 되겠죠. 그러면 어쨌든간 빨리빨리 인프라를 까는 것도 굉장히 그렇죠. 지금 중요한 시급한 그게 상황이에요. 유럽 같은 나라,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가 있는데요. 유럽 같은 나라는 제조업이 없죠. 제조업이 이제 다 밀렸잖아요. 플랫폼도 다 미국 플랫폼이 장악했고. 어쨌든 지금 코로나 사태라는 이 초유의 사태를 벌어졌는데 타개하기 그렇죠. 위해서 돈을 막대한 돈을 풀었는데 돈을 풀어도 갈 데가 없어요. 유럽 같은 경우. 유럽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친환경 산업이에요. 친환경 산업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겠어요? 기존의 어떤 게임의 룰을 바꿔버리는 거죠. 중국 같은 나라들은 니네들은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금줄을 끊어버리고 니네가 수출하는 오염 물질들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겠어 라고 해서 기존의 어떤 경제의 룰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트럼프 같은 경우는 네. 거기에 아몰랑이었어요. 네. 트럼프는 동조를 해주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트럼프는 그런 친환경 규제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오바마 이전보다 더 후퇴시킨 우리나라 이득 위주니까. 그렇죠. 그런데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친환경 그런 쪽으로는 유럽하고 이게 맞는 거죠.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친환경 산업, 어떤 그린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늘리고 중국을 제어하기 위해서 네. 앞으로 그런 어떤 환경 규제를 굉장히 많이 타이트하게 가져갈 거예요. 그런 게 오히려 반사작용으로 수소 산업을 더 유망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오, 이거 되게 멋있다. 아이템에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이야, 이건 정말 너무너무 깊은 해안인데요? 수소 경제 관련된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네.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수소라는 게 이게 그냥 액화해서 배송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이거를 수소를 액화를 하려면요. 영하 253도가 필요합니다. 가능한 일인가요? 불가능하죠. 경제성이 안 나와요. 네네. 수소는 생산도 경제성이 안 나오고 운송도 경제성이 안 나와요. 여러모로 돈이 많이 그렇죠. 드네요. 그러니까 그 기존의 수소를 압축을 해서 운송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압축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그렇죠. 압축이 얼마나 크냐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수소 연료 전지차에 탱크가 3개가 들어가거든요. 탱크가 3개 들어가는데 압력이 700바라고 해요. 우리 그 천연가스 있죠. LPG 차에 들어가는 가스통 있죠. 네. 그게 몇 바냐면 18바예요. 오. 18바인데 네. 700바면 얼마나 큰 압력이겠어요. 와, 근데 그렇죠. 폭발하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그렇죠. 폭발을 안 하게 하려고 그만큼 압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소 탱크 주변에 탄소 섬유를 칙칙칙 감아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탄소 섬유라는 거는 강도도 굉장히 뛰어나고 신축성도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고요. 그러면 최종 소비를 할 때는 700바의 어떤 수소 탱크가 필요한데 운송할 때 그 정도까지는 필요가 없겠죠. 네. 그래서 한 200바 정도로 이렇게 이제 수소 탱크에다가 200바도 엄청난 고압력이죠. 네. 그런 걸 가지고 운송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용하려면 또 수소 충전소를 설치해야 되잖아요. 수소 충전소 2가지가 있어요. 수소를 가져와서 거기서 그냥 주입만 해주는 방식이 있고 그거는 한 20억 정도가 들어요. 20억이요? 네, 20억. 수소용 주유소 하나 설치하는데 20억이 들고 수소를 추출하는
그 네. 충전소가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암모니아 같은 상태로 가져와서 네. 거기서 이제 수소를 추출하는 방식 같은 경우는 50억이 들어요. 돈이 너무 다 많이 돈이에요. 들어요. 다 돈이에요.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 네. 전 세계 돈이 너무 많죠. 너무 많은 돈이 풀렸는데 돈이 갈 데가 없잖아요. 네. 얼마나 좋아요. 그게 다 이제 수소로 가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수소로 이제 많이 가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돈길을 열어주는 길을 거죠. 뚫어주면 되겠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이렇게 흘러가서 오. 네, 수소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이야, 우리가 수소 산업을 정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였네요. 네네, 그렇죠. 정부가 2040년까지 네. 수소 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하겠다고 했고 그런 것들을 앞으로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투자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수소 산업이라는 거는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수소차, 네. 수소차는 대체 어떻게 이 수소를 가지고 차가 굴러가게 만드는 건가요? 그렇죠.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네. 우리가 2차 전지 배웠잖아요. 네네. 2차 전지는 배터리에서 전기를 뽑아서 운동 에너지, 기계 에너지로 바꾸는 거잖아요. 수소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수소 전기차가 맞아요. 완전한 수소로만 이렇게 하는 게 그렇죠. 아니라 수소를 태우는 게 아니라 수소에서 발생한 전기를 가지고 그 전기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쿠션이 2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차라고 수소 하는 연료 겁니다. 전지차. 전체에서 보면 아까 제가 탱크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700바짜리 3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게 전체 비용의 한 20% 정도 돼요. 그리고 자동차 안에 미니 발전기가 들어갑니다. 네. 그게 수소 연료 전지라고 하는데 그게 한 40% 비중을 40%. 차지합니다. 그러면 그 두 개만 해도 벌써 60%죠. 60%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모터도 들어가야 되죠. 바퀴도 들어가야 되죠. 인포테인먼트도 들어가야 되죠. 그런 것들로 다 구성이 되는 거죠. 제가 기사를 보다 보니까 네. 이 수소 연료 전지의 핵심이 스택이라고 들었거든요. 네네. 스택은 뭐예요? 우리 그 2차 전지 할 때 네. 셀 배웠잖아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이 배터리에 예, 하나의 셀이잖아요. 셀을 여러 개를 적층해서 모듈을 만들고 모듈을 6개에서 8개를 적층을 해서 이게 팩을 만들잖아요. 수소도 똑같아요. 셀 대신에 스택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스택이라는 게 하나의 이제 셀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음극으로는 수소가 들어가고요. 양극으로는 산소가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그 중간에서 반응을 하면 H2O가 되겠죠. 네. 그리고 H2O가 되면서 전기가 발생합니다. 그게 이제 어떤 그 수소 스택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스택을 여러 개를 쭉 배열해서 깔아놓은 거를 수소 연료 전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스택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네. 중간에 어떤 수소는 통과시키고 산소는 통과시키지 않는 멤브레인 막이 필요해요. 그걸 분리막이라고 멤브레인? 그러거든요. 네. 예. 그리고 산소하고 수소가 들어갔을 때 이거를 기화시키는, 활성화시키는 네. 장치가 필요해요. 기체 확산층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수소하고 산소가 세면 안 되겠죠. 네. 그거를 밀봉하는 가스켓이라고 해요. 반찬통 보면 이렇게 고무 이렇게 마개처럼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걸 밀봉하게. 그렇죠. 가스켓이 있고 그리고 그걸 끝을 꽉 감싸주는 거를 분리판, 철판 2개가 딱 들어갑니다. 그게 하나의 스택이 되는 네. 거고 여러 개를 짝짝짝짝 싸서 쓰는 거죠. 그러면은 이 수소차는 물이 계속 나와요? 네. 어디로 나와요? 분리판으로 배출이 됩니다. 계속 배출되고 있어요? 네네. 물이 달리면서 물이 계속 나온다고요? 그 가습기처럼 이렇게 기화시키죠. 네. 그렇게 물을 줄줄 흘리면서 물을 줄줄줄줄. 그러진 않고 네. 가습기처럼 이렇게 기화시키는 그런 장치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공기도 좋아지나요? 그렇죠. 굉장히 좋아지죠. 수소차로 인해서. 왜냐하면 가습기 상태로 계속 물이 나오면 미세먼지, 공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까지 다 이렇게 그러면은 수소차는 많이 굴리면 굴릴수록 되게 그렇죠. 공기가 좋아지는. 그게 마케팅 포인트예요. 어쨌든 돈이 많이 들긴 하지만 네, 환경을 그렇죠. 생각하면 굉장히 엄청나게 좋은 너무너무 거죠. 좋은 이 네네. 산업이라는 거. 자, 그럼 이 네. 화학 시간 수소 산업 관련된 수업 잘 네네. 들었고요. 네네. 관련 기업들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네. 사실 어떤 이게 기업들 뽑아주실까요? 핵심이죠. 네, 그렇죠. 자 이제 품목별로 제가 네. 하나씩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다 적으실 준비하시고요. 연료전지 모듈 전체를 하는 회사가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가 이걸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스택의 바깥쪽으로 이렇게 철판 2개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네. 그 물도 배출시키고 분리판이라 그래요. 분리판? 이거를 세종공업이라는 회사가 합니다. 그리고 이 분리막, 멤브레인 필터 네. 하는 회사는 현재는 고어서 우리 고어텍스 아시죠? 고어, 네. 아, 고어텍스 아시죠? 네네네. 이렇게 고어텍스가 통풍은 되는데 습기는 막아주는 그런 소재잖아요. 네네. 우리 한때 어떤 비싼 고급 그 등산복에 등산복에 네, 그렇죠. 운동 그 고어텍스의 고어가 이제 이 고어? 고어사인데요. 네. 수소는 통과시키고 네. 산소는 통과시키지 않는 멤브레인 막을 하나한 회사가 국내에 있습니다. 오, 어디예요? 상하 프론테크라는 회사가 상하 하고 있습니다. 프론테크. 그 불속의 수지를 가지고 네. 이 멤브레인 막을 콜을 오. 받아서 이제 지금 납품하려고 준비를 네.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체 확산층 있죠. 이 아까 수소하고 산소가 활성화되게 네. 이렇게 해주는 지금은 독일의 SGL이라는 회사가 하고 SGL? 있는데요. 네. 국내 회사가 또 있습니다. 비상장사예요. 그런데 JNTG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스켓 아까 고무막에 네. 그 동화화성, 동화화성. 동아 동아화성. 네. 이게 전기차도 그렇고 수소차도 그렇고 이거는 엔진에서 나오는 열이 없기 때문에 네. 열 관리 시스템이 따로 필요해요. 음, 이걸 하는 데가 한온 시스템. 한온 한온. 한온 죄송합니다. 제가 사투리가 심해가지고 한온 제가 귀가 시스템. 이상해서 한온 시스템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습도 제어하는 이런 네. 쪽을 이제 코오롱 인더. 코오롱 인더. 네, 코오롱 인더스터리가 하고 있습니다. 탱크, 수소 탱크가 폭발하지 않도록 잘 감아줘야 된다고 네네네. 그랬잖아요. 이거를 탄소 섬유로 감아야 네. 돼요. 기존의 탄소 섬유는 도레이 첨단 소재라는 회사가 네. 일본 회사가 하고 있어요. 오. 이거를 국내 효성 첨단 소재라는 회사가 국산화를 했습니다. 19년 4분기에 네. 국산화를 해서 양산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수소 탱크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일진 복합 소재라는 회사가 일진 복합 하고 있고요. 비상장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 모회사가 상장돼 있어요. 일진 다이아. 많다, 제 많다. 미천 다 드러냈어요 이제. 좀 대충 듣고 보니까 네. 상당히 많은 그런 기술들 그런 네. 것들이 해외 기업들에서 하다가 그렇죠. 국내화하는 그렇죠. 그런 이제 분위기인 것 같아요. 소부장 분위기를 네. 타고 굉장히 많이 국산화가 되고 있고 와. 네, 그런 쪽을 잘 보시면 앞으로 오. 투자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와, 나중에 우리나라가 이 수소 산업의 주도권을 잡게 되면 우리나라 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수혜를 받겠네요. 그렇죠. 하나씩 좀 짚어보자면 네. 앞서서 현대모비스. 네. 이거는 전기차 관련해서도 수혜주라고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소차에서도 또 수혜주예요? 이 수소차의 어떤 기술 방식이 네.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발전 규모에 따라서 좀 방식이 있는데요. 네. 우리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는 PEMFC라는 방식이에요. PEMFC. 네. 고분자 전해질 연료 전지라고 하고요.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600와트나 한 10kW급 이 정도 미니 발전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 연료 전지차 같은 경우는 미니 발전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 PEMFC라는 방식이 적합하고요. 그러면 대량으로 발전기를 돌릴 때는 SOFC라는 방식이 있어요.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이런 것들은 고온이 필요해요. 한 1000도씨 이상의 고온이 필요하고 그 PEMFC 같은 경우는 150도에서 한 350도 정도만 온도가 있어도 되기 때문에 이런 소형 발전에 적합합니다. PAFC라는 인산형 연료전지가 있어요. 이거는 PMFC하고 SOFC 중간급 정도 발전에 필요한 건데 네. 이 PMFC와 PAFC 두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두산 퓨얼셀입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수소 발전기가 네. 굉장히 많아지면 수혜를 보는 회사가 두산 퓨얼셀입니다. 그럼 현대모비스랑은 현대모비스는 PMFC 방식을 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전체 일관 기술을 다 가지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거를 조립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가 현대모비스입니다. 이렇게 유일의 회사요? 네네, 세계 유일의 회사입니다. 아, 단순히 그 현대라는 그 이름 네. 때문에 수혜를 받는 줄 알았는데 네네. 이 기술을 정말 그렇죠. 가지고 있어서 네네. 수혜를 받는 거네요. 이게 일관 공정도 힘들 뿐더러 이걸 네. 수율 잡는 게 되게 힘들어요. 아. 그런데 그걸 안정화할 수 있다는 기술, 부품을 가지고 조립했는데 어떤 제품은 성능이 나오고 어떤 제품은 성능이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 유니포미티를 할 수 있는 데가 현대모비스입니다. 아. 발전용 PMFC는 두산 퓨얼셀이 잘하고요. 자동차용 PMFC는 현대모비스가 잘합니다. 최근에 그 SK그룹이 투자한 회사 있잖아요. 사실은 플러그 파워가 수전의 기술이죠. 물에서 네. 수소 뽑아내는 기술. 이거에 대한 원천 기술이 굉장히 많아요. 오. 그래서 나중 미래를 위해서 이 기술을 확보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앞서서 운송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운송 관련해서 기술 변화가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액상으로 하는 거는 영하 253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당장은 쉽지 않은데 이거를 화합물 형태로 운송하는 것들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화합물 형태. 네. 지금은 압축을 또 하는데 돈이 들고 또 쓰려면 또 압축을 또 풀어야 되겠죠. 네. 그러면서 또 돈이 들고. 돈. 네, 그렇죠. 그런데 화합물 형태로 하면 네. 그런 압축 과정을 그렇죠. 절약할 수 쓰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유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암모니아 상태로 가져옵니다. 암모니아요? 네, 암모니아의 원소 기호가 NH3거든요. 네. 질소 하나에 수소 3개가 붙어 있어요. 아. 그러면 수소를 떼서 쓰면 네. 되죠. 그거 깨는 것도 그렇죠. 돈 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도 이 수소를 압축해서 하는 것보다는 아. 쌀 수가 있다는 거죠. 당장 뭐 상용화 할 수도 없지만 이게 굉장히 상용화에 가까이 있는 기술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아. 그래서 문제가 그런데 뭐냐면 네. 질소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질소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질소 대한 어떡하나? 그렇죠. 이게 또 이제 암모니아 자체가 유독 물질이기 때문에 네. 수소 충전소에 또 유독 물질을 다룬다는 것 때문에 좀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옛날에는 질소를 비료에 되게 많이 썼어요. 비료요? 네, 비료. 요즘에는 천연 비료를 많이 써요. 그래서 질소를 많이 안 씁니다. 아. 그래서 이 질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해야 되지? 될지에 대한 그게 있긴 하지만 네. 이게 굉장히 경제성은 있다라고 해서 그럼 여기서 또 관련 기업을 알려드려야겠죠. 오, 알려주세요. 이것도 네. 유망할 것 같아요. 국내 최대 암모니아 관련 시설을 보유한 회사가 있어요. 어디예요? 롯데정밀화학입니다. 롯데 정밀화학. 그리고 이거를 수소 운송 기술로 국책 사업을 하는 회사가 있어요. 뭐예요? 워닝 머티리얼즈라는 회사가 워닝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머티리얼즈. 그리고 암모니아하고 또 눈여겨봐야 될 게 액상 유기 수소 저장체라는 기술이 있어요. 네. 어렵죠. 이미 지금 정신이 계속 다 혼미하지만 잘 잡으시고 LOHC라는 기술이에요. 네. 액상 유기 수소 저장체. 그러니까 이런 액체가 있어요. 네. 저런 커피 같은 뭐 저걸 이제 음. 액체라고 할 때 저기에다가 수소를 녹여요. 여기다가요? 네, 수소를 녹여서 충전소에서 어떻게 해요? 수소를 다시 분해서 수소만 뽑아서 다시 그대로 액체를 가져가서 다시 또 수소를 녹여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액체에다가 수소를 녹인 녹여서? 걸 가지고 쓸 수 있다. 그렇죠. 녹여서 뽑아내고 다시 또 녹이고 녹여. 뽑아내고 오. 그렇게 계속 운송하는 거예요. 뚜껑 열면 날아가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안 날아가는 거. 그런 액체를 이런 것들은 일본 쪽이 좀 잘하는데 국내에서 일본 기술을 가지고 상용화를 추진 중인 회사가 있습니다. 오, 또 궁금하시죠? 국산화 성공. 네, 어디예요? 제우스라는 회사입니다. 제우스요? 네, 반도체 세정하는 회사인데요. 네. 네, 제조용 로봇도 하고 아. 굉장히 많은 기술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이제 LOHC 쪽으로 국내에서는 굉장히 많은 기술이. 이게 LOHC가 되면 네. 이런 압축이나 이런 것들 안 해도 되고 리퀴드 액체 자체가 네. 불에 잘 타거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안정화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게 뭐 우리가 아주 허무맹랑한 기술이 아닌 게요. 네. 한전이죠. 한국전력이 네. 이 LOHC 실증 사업을 했다가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오. 상용화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한전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맞습니다. 한전도 그래서 이 네. 향후 LOHC 사업에 대해서 네.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아. 이제 제우스라는 회사도 이런 쪽으로 기술이 있습니다. 초반에 말씀하신 거 보니까 수소 산업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참 먼 미래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사실 이렇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계속 개발될 것 계속 같아요. 개발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가 공업화 되기 전에 산업화 되기 전에 네. 경부고속도로 깐다고 그랬을 때 막 거기서 들어눕고 반대하고 그랬잖아요. 왜 우리나라에 이런 게 필요하냐? 수소는 똑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왜 수소 이런 인프라가 이렇게, 필요하고 왜 왜 이렇게 거기다 돈 돈을 많이 써야 들여가지고. 되냐라고 제가 우리 아이템 처음 할 때 얘기하겠잖아요. 사람이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끼고 느끼는 만큼 행동해요. 사실은 우리 아이템을 보면서 바로 투자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쵸. 이런 종목들이 있고 이런 회사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으면 이런 회사들이 또 분명히 매력적인 가격이 와요. 아. 그럼 그럴 때 공부하면 이미 늦어요. 아. 그런데 미리 알고 있으면 네. 이런 회사가 미래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베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오는 거예요. 오, 너무 멋있다. 맞아요. 네. 저희 아이템이 지금 당장 내일 수익고라고 알려드리는 게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단타 뭐 리딩방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저희는 우리는 정말 항상 기업의 어떤 내재 가치와 네, 기술과 펀더멘탈 가치 그렇죠. 그런 것들을 그런 보잖아요. 저희가 이제 네. 앞으로 댓글로 남겨주시는 내용들을 이영수 대표님께서 답변을 해주신다고 하셨었는데 네. 이번에는 댓글로 남겨주신 기업들 다시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좀 많이 댓글이 달렸던 게 삼진 네. 그리고 메카로라는 기업이거든요. 이 네네. 기업들 어떤가요? 삼진 같은 경우는 네. 기존에 리모컨, TV 리모컨이 주력인 회사인데 사물통신, 사물인터넷, IoT와 자율주행차 쪽으로 시프팅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사업 매출 비중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네. 작년에 영업이익이 115억 나왔어요. 전년도가 117억 나왔는데 조금 하향됐죠. 네. 작년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하향됐는데 이익이 거의 줄지 않았어요. 근데 매출은 5% 정도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시총이 700억대예요. 이익이 115억 나오는데 시총이 700억대면 제가 봤을 때 뭐 지금 그냥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 그냥 그런데 뭐 단기 투자로 들어오신 분들은 뭐 어느 정도 정리하는 것도 뭐 방법인데 네. 만약에 이 회사의 어떤 미래 가능성과 그걸 보고 투자를 하셨다 그러면 지금 뭐 굳이 흔들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미래를 네. 보고 가지고 있을.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제가 삼진을 소개하고 나서 금호 타이어하고 삼진이 자율주행차용 타이어 공동 개발에 대한 이슈가 있었거든요. 네. 그거를 금호 타이어에서 공식화했어요. 제가 삼진을 소개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금호 타이어에서 자료를 냈거든요. 야. 그래서 공식화됐기 때문에 네.
그러면 삼진이라는 회사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음. 밸류가 녹아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아직 반영이 안 돼 있겠죠. 네, 그러면 충분히 앞으로 굉장히 업사이드는 괜찮네요. 네, 업사이드가 네. 있어 보입니다.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송 아나운서 없으시고. 사실 같아요. 저 이렇게 말씀하신 거 하나씩 조금씩 모으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네. 메카로. 메카로라는 회사는 이제 반도체 소재를 하는 회사예요. 네. 반도체 소재를 하는 회사인데 옛날에는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었어요 회사가. 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좀 어려워져서 약간 소폭의 적자를 아. 기록했었는데 올해는 업황이 다시 좋아지고 있어요. 오. 그리고 매력적인 신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네. 붙고 있습니다. 태양광 페로보스카이트라는 음. 그런 기술을 가지고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거기에 대한 이슈들이 나올 거고 우리 이때까지 계속 탄소 중립 그리고 친환경에 대한 네네네. 이야기했잖아요. 차세대 태양광 소재 페로보스카이트가 공개가 되면 굉장히 회사 밸류가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기존 주력 사업이 턴어라운드 된다는 논리 그리고 중요한 게 반도체 소재 사업을 시작했어요. 파츠, 세라믹 소재를 하고 있는데 기존의 체인버 안에 들어가는 어떤 세라믹 소재를 또 국산화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 가시화될 거거든요. 그러면 메카로도 뭐 이 방향성을 맞아요. 보고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작년에 좀 지지부진하긴 했지만 그렇죠. 여러 가지 매력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그렇죠. 앞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을 것 좋은 같아요. 회사는 항상 가격이 비싸져 있죠.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는 회사들은 네. 아직 밸류가 반영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그럴 때 기회를 노리는 이런 겁니다. 기업들이 오히려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 저평가돼 있으니까. 회사는 아무 문제 없고 네. 회사 내 현금도 수백억이 아직 어. 쌓여 있는 상황이기 어. 때문에 재무적으로도 큰 문제 없습니다. 네, 와 이렇게 두 기업 모두 충분히 앞으로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계속해서 궁금한 점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영수 대표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오늘도 와 정말 깊이 있는 강의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우시죠? 어우, 그 좀 약간 지금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네. 지식이 너무 방대했는데 앞으로도 좋은 이런 방송 기대해 보도록 더 하고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알림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인에게 있음을 기억해 참고만 하세요. 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